안녕하세요. 덕보드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한 시작이네요. 50회인가요 이번이? 49화입니다. 저희 4명 또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 근황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이고요. 자기 소리만 소개- 듣고 네. 다들 잘 구분을 못 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요새 수북님과 철권에 요새 빠져가지고 네. 밤마다 철권으로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회사에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철권 채팅이 회사에서 무슨 600건씩 올라와. 그거 어떻게? 아 이거 텔레그램이 네. 바탕 색깔이 엑셀과 비슷해서 굉장히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대놓고 채팅하고 있지만은 이미지 트레이닝인가요? 그렇게 가상의 대결을 하는 거죠 저희가. 머릿속으로 네, 네, 네. 대화로. 채팅으로. 네.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실전 들어가는데 가장 최근 시합에는 제가 햇님 이겼기 때문에 아, 이제 그만하는 걸로. 네, 앞으로 햇님과는 또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가. 영원한 승자다. 철권에서 오늘부로 은퇴를 합니다. 메이웨더 같아. 오늘 끌고 가야겠어요. 예, 전 요즘에 여름이라서 공포 영화를 여러 개를 봤는데, 근데 요즘에 진짜 재밌는 공포 영화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래도 그나마 평점 높다는 것들 위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없어서 재밌는 공포 영화가 좀 나왔으면 하는 소망을 어떤 얘기하고 건지 알려주세요. 안 보게. 예. 작년에 나왔던 더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네이버 평점 기준 7.6점으로 공포 영화가 7점 넘으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가 없었어요. 전 공포 영화는 항상 와우와 함께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아니 보는 게 그거는 아니던데. 공포 영화를 보는 아니 진짜 무서우니까 못 보겠어. 그냥 공포 영화만 어떻게 봐? 안 보면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의외로 재밌게 봤던 기대 안 하고 혼숨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는 저 절대 안 봐요. 공포 왜요? 영화. 어? 소리를 안 틀고 볼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못 봐요. 아, 저 자막으로만. 소리를 최대한 낮춰야지. 이거 왜 보는 건지 너무 무서워요. 모르겠네. 소리 음악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못 그건 봐요. 너무 무서워서 못 볼 거면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근데 스토리는 재밌는 게 많잖아요. 공포 영화가. 그래서 그쵸. 뭐, 그쵸. 네.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혼숨은 은근히 괜찮아요. 그거는 네. 좀 한번 봐도 될 것 안 볼 같아요. 겁니다. 예. 한국 영화. 무서우니까. 네, 한국 영화 소름 괜찮습니다. 그 되게 옛날 영화잖아요. 네. 네, 그거 네.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아이포인트만큼 무섭지 않아요? 알포인트가 더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옥자 때문에 넷플릭스 무료 체험 중인데요. 네. 네, 거기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하우스 오브 카드도 다시 처음부터 보고 네.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다큐가 있는데 어떤 다큐냐면은 외국에 간 바보라는 다큐인데 여행 정말 싫어하는 영국 아저씨가 네. 친구들이 막 이렇게 가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해외 여행 가서 투덜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밌어요. 와 재밌겠네요. 뭐 한 가지 힌트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넷플릭스가 첫 가입 한 달이 무료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몇 번 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너무 자주 하면 블럭 당하는데 괜찮네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돈 내고 이용합시다.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럽니까? 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저희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 저희 이번 편 제목은 100년 뒤에도 남아있을 작품입니다. 지난번 방송과 이제 비슷하게 시리즈로 100년 시리즈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100년 시리즈. 100년째 남을 음식 하는 거 아니야? 100년 동안 끓이고 있는 음식. 장어구이 소스. 그렇죠. 그런 데미그라스 거. 소스. 네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디 뭐 그 국밥집에서 지금 몇 년째 끓이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근데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예전에 불만제로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네. 그 뭐 균 이런 거 했어요. 하니까는 되게 안 좋다고 나왔었어요.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소스 이런 건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네. 끓인 음식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 얘기는 아니고요. 작품입니다. 작품. 아니 음식 얘기 엄청 해놓고 그냥 아니에요. 네. 작품. 그러니까 뭐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있는 거지만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쵸. 작품들을 골라보는 시간을 그렇죠.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100년 뒤에 지금으로 치면 명작이나 고전으로 불릴 네.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뭐 셰익스피어, 바그너 오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베토벤의 뭐 작곡 네.
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 어떤 거 들고 오셨어요? 네, 저는 건담을 가져왔습니다. 기동전사 건담이죠. 그렇죠, 건담. 아니 이동 그냥 전사 건담 건담 시리즈. 시리즈요? 자체 네. 저는 드래곤볼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드래곤볼 시리즈요? 아니요, 드래곤볼 원작 만화. 아 원작만요? 아, 난 드래곤 볼 말하는 줄 알았네. 4성군지 5성군지. 재미없다. 아 그러게. 네. 저는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원피스요? 예. 투피스는요? 와 진짜. 와, 진짜 짱이다 진짜. 야 이건 진짜 100% 편집해야 돼. 편집해야 진짜 되니까. 이건 진짜 아니 이거 100% 편집하지 마. 능욕. 괜찮아, 내가 편집할 거다. 이제. 내가 편집할 거야 이제. 슬픈 노래 깔고. 뒤에 메아리 효과도 네. 넣어줘. 이렇게. 투피스. 까마귀도 한 마리 지나가고 까 이러면서. 그리고 그 응팔처럼 막 그 염소 소리 한번. 네. 네, 좋습니다. 편집점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내가 뭐 들고 왔지? 아, 저는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 아, 들고 예. 왔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100년 후로 가는 거지만 100년 전으로 한번 가서 100년 전의 서브컬처가 어떤 게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딱히 못 찾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찾기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100년 전에는 대중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아무 말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진지충처럼 얘기하자면 저는 소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쵸. 좀 오래된 소설은 컨텐츠이긴 많았죠. 한데 그때만큼 소설가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다양한 작품이 쓰인 시기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만큼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가장 큰 서브컬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싶어요. 여러 문화 컨텐츠들 중에 가장 그래도 비용이 저렴한 예. 컨텐츠잖아요. 뭐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품 이런 거는 너무 그렇죠. 비쌌으니까. 그리고 서브컬처라는 그 것 당시에 자체가 음악이라는 거는 직접 연주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약간 그게 살롱 뮤직이잖아요. 그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고위층의 계급이 어느 정도 네. 되는 사람들이 즐겼던 문화들이 아닌 것들을 서브컬처 카테고리에 네, 넣는다고 네, 하면 맞아요. 소설이 많았죠. 소설이 그렇죠. 많죠. 제일 싸게 출판도 쉽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회화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그게 보기 힘드냐면 그거 못 봐서 죽어요. 플란다스의 개. 그림 하나 못 봐서 죽어. 그림 보고 죽잖아. 아 마지막에 응. 몰래 훔쳐보고 죽지. 네. 네, 그 정도로 힘든 네, 겁니다. 그 음악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봤는데 추궁기 개발이 1800년대 후반이래요. 네. 그러니까 보급시 대중화된다고 치면은 한 3, 40년 이상 걸렸을 그쵸. 텐데 그렇게 따지면 100년 전에 서브컬처로는 소설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조선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선 시대 서브컬처라 하긴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취미생활이라고 네. 치면은 뭐 저기 한글 소설들도 네. 있었고요. 역시 다 그리고 뭐 서학 스터디하는 거 그렇죠. 스터디가 서브컬처예요? 컬처죠. 그때는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네. 네. 그거 약간 범죄자 모의 같이 됐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건 탄압을 한 거죠. 국가에서 탄압을 한 네. 거고 그거 스터디예요. 그냥 서학 스터디. 네. 네. 그 우리 독서 스터디 한달 팟캐스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들고 나온 거는 라디오. 라디오도 약간 뒤긴 한데 그게 100년 전에 그게 아니잖아요.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좀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1906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라디오 방송 시작도 1927년에 조선 총독부의 경성방송국에 의해서 시작이 됐대요. 그렇게 치면은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걸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네요. 라디오도 네, 90년 전이네요. 네. 저는 저도 이거 네. 잠깐 얘기해보자는 서브컬처에 대해서 옛날 서브컬처로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그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무선통신 있죠. 모스부호하고 모스부호 하는 무선통신이나 아니 모스부호 말고 무선통신 같은 아마추어 햄, 그- 네, 햄 네. 말씀이시죠. 거. 그런 거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햄은 100년보다는 훨씬 더 뒤니까요. 그렇죠. 트랜지스터가 네. 발명된 훨씬 이후잖아요. 뒤죠. 세계대전쯤 네. 그 이후죠. 그 이후죠. 그러니까 네. 100년 전에 서브컬처니까 너무 막연해지는 세계 대전 거야. 때는 그걸 이제 실용적으로 쓴 거고 네. 이게 서브컬처로 내려온 거는 훨씬 뒤죠. 그렇죠. 네. 개인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을 그렇죠. 때는 네. 훨씬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도 개인이 쓴 거는 훨씬 뒤잖아요. 네. PC라는 거는 그 70년대 네. 후반이 네. 돼야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 뭐 생각해 보면은 이게 1800년대, 1900년대 벨 오브 에포크라고 해서
이제 아름다운 시대 1900년대 초반의 그 유럽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생각해 보면 뭐 만국박람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만국박람회. 네. 왠지 그거 생각나는 20세기 20세기 소년. 그거는 사실 거기 나온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열광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 차라리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대전 엑스포, 네 그런 느낌이죠. 꿈돌이, 네, 한빛탑. 네 아재 느낌 나요. 근데 서브컬처는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약간 메인스트림이었을 그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찾기가 참 힘들어요. 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찾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엔 뭐 하고 살았지? 뭔 재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역사를 문화사를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재미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 안 하면 죽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원래 먹고 살 수 있어야 문화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19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영화가 있죠. 최초의 영화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나왔고 무성 흑백 영화였죠. 네. 그렇죠. 네. 모던 타임즈도 무성 흑백 영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모던 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훨씬 뒤지만 뒤죠. 네. 뭐 대열차 강도라든지 그게 1908년인가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처음에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그거죠. 그 영화를 처음 보던 할머니가 그 놀라서. 영화에 놀라서 죽었다고. 총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요 기차가 오는 거 네. 보고 놀라서. 진짜? 그게 이제 그게 거의 첫 영화인데 네. 기차가 들어오는 씬에서. 씬밖에 없어요. 그게 영화예요. 저 그때는 그 영상을 보여주는 네. 것 자체가 그쵸, 의미가 신기하고 있었을 막 거예요. 그랬겠죠. 네, 엄청 맞아요. 그리고 큰 화면에 봤을 테니까.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서브컬처라는 게 사실 메인스트림이 아닌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형성되는 것도 사실 인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덕후들은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라고 좀 그쵸.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문화 자체가 귀족 사회 문화에서 네. 일반인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그쵸. 거잖아요. 네. 사실.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덕후는 뭐 언제부터인가요, 수봉님? 글쎄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 수봉님 언제 베개에 사셨죠? 그때부터일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입니다. 청문회하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1990년 네, 그렇게 하죠. 그때로 하고 너무 이른데? 그리고 또 저희가 명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럼 명작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이 명작이 될 수 명작의 있나? 조건. 네, 조건. 명작이 아니고 지금 고전. 고전. 네, 네. 고전. 아니요, 일단은- 명작에 대한 조건 어떤 게 명작의 조건인 것인가? 시대에 상관없이 관통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죠.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같아요. 근데 뭐 뭐 찾아보면 거의 그런 류 얘기밖에 없어요. 전과에 지금. 나오는 딱 그런 말 네. 같은데 저는 그 명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저 수북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시대에 상관없이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시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그런 것도 난 명작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 당시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가 우리 저번 방송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인데 나중에 명작으로 인정받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럴 수 것들처럼. 있어요. 예. 그거는 관통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인정 못 받았다도 해도 나중에 인정받는 것도 명작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관통이라는 의미가 이제 좀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지간에 그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편성은 결국 인간 정서의 보편성이 그쵸,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옛날 시절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의 뇌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가 원하는 이야기 구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햇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뭔가 특별하게 뛰어난 점 그렇죠.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시대에 향유되는 걸로 끝나는 거고 특별한 점이 있으면은 좀 후세에도 월등한 남는 점 거고. 그런 게 있으면 후세에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후세에 남을 만한 작품, 대작품을 고르는 가져왔죠. 거죠. 다 그 네. 조건들 네. 갖추고 있겠죠. 다 갖춘 당연히 것들이죠. 갖추고 있죠. 내가 꼼꼼히 네. 볼 거야. 설마 얼척없는 거 갖고 왔겠어요? 뭐 예를 들면 100년 뒤에도 뭐. 볼 건데. 드래곤볼 같이. 야 100년 뒤에 매트리스 보면 애들이 그래픽 굳이다고 욕할 걸? 야 그럼 드래곤볼은
드래곤볼은 그림이잖아. 아 일단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 네. 봅시다. 차라리 영상이 낫지. 예.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있는 라사님께서 매트릭스부터 하시는 걸로. 네. 아, 예. 네, 좋습니다. 매트릭스. 저 왜 갑자기 거만한 표정 지으셨어요? 나 아, 궁금한데. 피곤해서 피곤해서. 예. 네, 매트릭스 시리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작이라고 제가 꼽은 명작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2003년까지 이제 개봉을 했던 3편짜리 트릴로지 영화고요. 감독은 모두 워쇼스키 형제, 자매, 남매. 남매 자매로 바뀌어 왔죠. 근데 이 당신은 형제로. 이 당시는 네. 형제였으니까요. 네. 네, 이 시리즈로 스타 감독이 되었지만 이후 영화들은 별로 재미를 아우, 못 예. 보게 네. 되었죠. 배두나 씨하고도 같이 영화 찍었었죠. 근데 그 영화는 좀 재밌어요. 그나마 제일 낫어요. 네, 그 영화는 좀 나온 것 중에. 재밌어요. 예. 어쨌든 이 매트릭스는 그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 이론과 장자 근데 장 보드리아르가 이 영화를 보고 아니라고 그랬죠. 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독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어쨌든 그 인공지능에 대한 우울한 상상력, 디스토피아와 화려하고 특이한 액션으로 한 시대를 이미 풍미한 작품이죠. 네. 네, 참고로 1편은 99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렇죠. 네, 전 세계 4.5억 달러 벌어들였습니다. 그 총알을 잘 빼서 그래. 네. 총알 장면의 임팩트가 컸죠. 네, 솔직히. 진짜. 2편 리로디드도 2편 리로디드는 이제 2003년에 나왔는데 1편의 성공에 힘입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벌어들이기도 하고요. 3편은 좀 떨어졌습니다. 3편은 예.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재미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 이게 영화적인 성취가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360도로 회전해서 보여주는 그 스톱 모션 네. 기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홍콩 느와르나 무협지에 나올 만한 액션씬을 차용해서 이걸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워쇼스키 남 형제 이분들도 덕후였던 거죠. 네, 맞아요. 그쵸. 네. 그 저패니메이션에 굉장히 경도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음 작품이 무슨 번개오 그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애니매트릭스라는 비가 나오죠. 작품도 있고. 예. 네, 애니매트릭스라는 작품도 있고 워소스키 그 닌자 어쌔신 맞아. 또 연출을 했었죠. 되게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런 거 되게 예. 좋아하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이게 일본 문화에 경도된 제작자나 감독이 한두 명은 아니고 네, 굉장히 많죠.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킬빌의 응. 네. 타란티노 감독도 그렇고요. 네, 그 드라마 제작자들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카메라 기법, 액션씬, 뭐 철학적인 주제 그 시뮬라시온과 시뮬라르크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사실은 매트릭스를 100년 뒤에 남을 작품이라고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100년 뒤에는 이미 인간이 없어요. 아 또 시작했구나. 나 설마 저거 하나 했는데. 지구는 감점 될 것 같다 진짜. 100년 뒤 지구는 이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겠다. 육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한 인간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해요. 전 2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 오늘 내 생각에 잠시만. 오늘 라사님의 육체가 뭔가 없기 때문에 특이점이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못 봐. 아니 이점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육체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인간들이 멸망해요. 그래서 동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매트리스를 그러면 막 보고 막 우와 재밌어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100년 전 네, 100년 전 영화인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다들 점수를 매기시네요. 네. 마음속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아니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고 있어요. 듣고 듣고 있어요. 있어. 인공지능이 꿈꿀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 보여주는 영화예요. 네. 그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AI들에게 일종의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멋진 작품인 거죠. 고전 명작이에요. 인간으로 따지면은 인간 영화로 따지자면 뭐 투마로우라든지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세계가 멸망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인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니오의 존재, 이 시스템이나 코드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이 천재. 공포 영화요? 공포 영화 그러면? 그렇죠. 이건 인공지능한테 공포 영화. 그렇죠. 니오라는 초월적인 귀신인 거예요.
귀신 영화예요 이거. 그럼 난 터미네이터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지는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원하던 듣고 있어, 대답이 안 듣고 아니었어. 원하던 대답이 아니 아니었어. 터미네이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응. 두 번째로는 응. 스미스 요원은 응. 그 사실 AI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 랜섬웨어예요 이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놀려고 니오가 하진 않잖아. 예, 니오가 스미스를 동화시키면서 생긴 거라는 게 설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 이렇게 찔러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니오의 코드가 스미스한테 들어가면서 스미스가 악성 변이, 코드가 예. 악성 코드로 변해버리잖아요. 결국 이 3편의 얘기 3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편에서 니오가 인류를 살려달라면서 쇼부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3편 얘기는 해커였던 니오가 랜섬웨어 감염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받아내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설명 끝나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 왜 이렇게 호응이 없어? 세 번째로는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나 지금. 세 번째로는 AI 내부의 반란자인 오라클의 존재. 이것도 사실은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완용이야 얘는? 상상력 중에 하나인 거죠. 이완용. 그러면 인간으로 따지면 뭐 암살 뭐 이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제가 라사님의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가 전제가 일단 AI가 보기에 명작인 이제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 그때 육체는 없으니까. 아 육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지배를 없어. 하고 있어요. 이미. 육체가 없으니까 AI 말고는 이거 시청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AI가 보기에 이제 무서운 그 영화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100년 뒤 AI는 네. 요즘에야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백업 안 해놨다가 이제 뭐 바이러스 걸리고 이러지만 실제 저게 현세 진짜 AI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백업 데이터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시스템 갈아엎고 스미스고 뭐고 다 날려버렸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돼요. 아니 뭐 비트코인 뭐 그냥 백업 해놨으면 네. 갈아엎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 정도는 네. 국가에서 해와요. 복지 AI 국가거든요. 복지 그래 보편적 AI 인권 네. 이런 거 다 네. 보장해주고 생활권 보장해주고 할 로봇 텐데. 복지 예. 시대 아닙니까? 네. 차라리 AI들이 이 매트리스 보면서 되게 재밌어했을 것 같아. 아 인간이 살아 있으면 저렇게 배터리로 쓸 수 있었구나. 근데 괜히 다 죽였어. 괜히 다 죽였어는 뭐야? 배터리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육체가 없어지니까요. 일단 저는 이 100년 뒤에 매트릭스가 뭐 AI만 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저는 AI만 남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재밌는 상상력 또는 이제 인간이 지배받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하곤 있지만 사람들이 남아 있다면은 그냥 고전 명작 정도 수준의 그래픽도 그 당시가 되면 정말 허접하게 느낄 거야. 아마 우리가 흑백 영화 보듯이 그 정도는 뭐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화의 기술력 자체는 지금 거의 한계에 한계에 거의 봉착했습니다. 다다랐다고 제가 봐도 보기에는 돼요. 나중에 되면 이제 4D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VR 같은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100년이나 지나면 정말 내가 영화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100년 뒤의 기술력에 그건- 대해서 그거는- 말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장르가 영화가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왜? 영화라는 건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가 연출이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그렇죠. 이거를 무슨 4D로 가버리면은 그 자기가 이제 시점에 따라서 영화도 다르게 익힐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럼 더 이상 영화라는 예. 매체라고 그러니까 보긴 좀 좀 그거는 힘들죠. 영화라고 더 하기 내가 힘들죠. 체감을 좀 더 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식의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건 매트리스는 3점 정도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많이 준 거죠? 네. 저는 이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정말 시대를 앞서간 명작인데 작품성과 흥행성도 다 잡았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역대급 영화 순위 같은 거 매겨도 항상 맞아요. 높은 상위권이죠. 순위에 있는 영화고 예. 그래서 라싸님의 저런 이상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5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일 네.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아, 라사님 매트릭스 안티세요? 아니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럼 저는 인간이라서 이게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매트릭스 그냥 나 매트릭스 갖고 왔어로 네. 끝났어도 전 4.5점을 주려고 했어요. 매트릭스 재밌거든. 근데 왜 이렇게 잡설을 많이 했지? 왜 AI 왜? 잡설이 AI 아니라 들어오면 라사님 어.
그 저번 방송부터 육체 잃은 정신과 나 봤을 때는 라사님이 특이점이 왔어. 아 특이점이 오셨어. 셀프로 특이점이 와가지고 컨셉을 새로 잡으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재구축 중이에요. 지금 아니야. 그 찔렸어. 그 누구냐 그 뭐 이상한 스미스가 그 네오한테 찔리듯이. 그 아저씨한테 찔렸어. 그 미래학자인지 그 어, 아저씨한테 찔렸어. 미래학자한테 책 아무거나 사지 말고 앞으로 우리한테 쿠폰 받아요. 검사 받고 사요? 레이커즈 와일입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 아저씨 비타민 한 통씩 먹어 하루에. 이게 이미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뭐한 짓이야 그게. 밥 잘 먹으면 돼. 30. 그래 4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 점수가 높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매트릭스 끝 해도 여기 그냥 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잖아. 근데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는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컨텐츠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매트릭스의 설정이 네. 이제 뭐 지배 당했는데 알고 보니 뭐 컴퓨터 뭐 이런 류의 소설을 그 전에 몇 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단편 같은 걸로. 그래서 매트릭스가 되게 새롭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설정 자체는. 저는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약 먹고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아, 그런 연출들은 네, 좋았죠. 시온으로 그 거기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진짜 머리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네. 당시에. 예. 네.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작품 예. 우봉님이 준비해 주셨죠. 예, 저는 원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의외예요. 예? 왜요? 왜요? 꾸봉님 원피스 원래 좋아하시나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설명이에요? 그래 의외예요. 나는 꾸봉님을 알거든. 예,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오다 에이치로 작가의 장기 연재작 원피스입니다. 네. 이 해적을 가장한 능력자 배틀물이죠. 그렇죠. 네. 1997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장 24년을 연재하고도 작가 셀프 코멘트로 아직 절반도 안 왔다는 그 작품입니다. 근데 대단한 거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꾸준히 연재하고 연중도 별로 없어요. 네. 현재 85권까지 나왔거든요. 네. 예, 더 절반도 파이팅이 더 파이팅이냐? 조만간 따라잡히겠네요. 일단 향후 25년 이상 연재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작품인데도 들고 나온 포인트는 결국 이 연재 길이 예, 일단 최장 연재로 남을 최장 거다. 연재작으로 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일단 이 타이틀만으로 100년 후에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도 이 85권이나 연재하면서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쵸. 실제로 오히려 판매량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판매량은 누적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누적된 값도 있지만은 결국 그 편이 연재될수록 더 그 마치- 편당 판매 부수 자체도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오히려 우리 덕보도 차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1편부터 60 몇 반드시 그렇진 권까지는 않습니다. 선형적으로 올랐어요. 편마다 판매되는 수가. 지금은 약간 이게 정책이긴 한데, 예, 그렇죠. 그리고 전설의 레전드이자 수북님의 바이블인 드래곤볼을 잇는 점프 최대 작품인데요. 일본 만화 역사상 최초로 누적 판매 부수 4억 부를 넘었어요. 참고로 드래곤볼 1억 5천 부입니다. 와. 1억 5천만 부. 어마하네요. 왜냐면 85권이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드래곤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소예요. 예. 결국 85권. 이것도 절반. 그렇죠. 160권 정도 나올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160권 정도 나오는 그 거잖아요. 건수로 따지면은 예. 네, 건수로 알겠습니다. 따지면 나중에 그쵸. 결국엔 더 그 파이팅에 따라잡힐 겁니다. 럭키짱이 이기겠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의 땅 했을 때 25년을 더 연재한다고 치면 네. 75년만 이름이 오르내리락 하기만 하면은 100년 뒤에 이름이 오르내리락하는 명작이 된다는 근데 포인트죠. 저는 기획이 아주 수학적 계산으로 가져온 작품이었구만. 내 설명이 훨씬 더 합리적이야. 아니야, 아니 엄청 너무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합리성으로만 접근했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이네. 개인적으로 원피스 그렇게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원피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청취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원피스 들고 와가지고 아 근데 우리가 원피스 얘기를 우리가 방송하면서 잘 안 했던 이유가 뭐 우리가 취향이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다들 친구로 지내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원피스가
너무 반복적인 구성이 잦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네. 저는 못 반복적이에요. 읽겠더라고요 이제. 예. 근데 이제 또 실드를 약간 쳐보자면 일단 이 재미적인 측면은 판매 부서 모든 걸 얘기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림도 네. 되게 개성적이고 그림을 잘 진짜 그려요.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려요. 진짜 엄청 잘 그리고 구도가 좋아요. 네. 구도가. 예. 아까 hen님 말씀하신 대로 에피소드가 좀 반복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완결성이 있고 스토리 네, 괜찮아요. 맞아요. 감동도 주고. 네. 그 원피스 네. 연구회도 따로 있어요. 뭘 연구해요? 원피스 내용을 연구하죠. 아 와우. 그래요? 근데 네. 인기 있는 작품들은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이유가 그런 거는. 네, 아니 그렇죠. 근데 원피스는 좀 특별해요. 네. 특별한 인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인기를 넘을 만한 작품이 과연 그러니까 있을까 하면은 근래 들어서 나오는 소녀 만화라고 하는 것 음. 중에 저게 제일 대표적인 것 같고 딱 전형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지금도 얘기를 하면 원피스 아는 젊은 애들은 많아도 드래곤볼 안 본 사람 많아요. 아 그렇겠죠. 그건 요즘은. 시대 네. 문제일 수도 시대 있어요.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 아재들은 드래곤볼 알지만 원피스 몰라요. 맞아요. 네. 모르진 않을 것 아니야.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안 알아요. 보죠. 네. 네, 원피스는 또 잘 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드래곤볼이 이미 연재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재들이 멸종하는 순간이 드래곤볼이 끝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원피스는 훨씬 더 많은 층을 보유한 채로 나이를 먹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뒤에 남을 확률은 이쪽이 훨씬 높다고 또 봐요. 수학적 계산을 하고 계시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제 설명 여기까지. 아, 예. 네. 일단은 일단은 그 만화 길이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오랫동안 연재된 만화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도라에몽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난? 분량으로 치면은 그 점프에 연재하는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라는 작품인데 아직도 네. 해요 그거? 네 아직도 하고 있고 와. 그게 지금 단행본으로 100 몇십 권인가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작품 여기서 지금 저밖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그 파출소 친구랑 이거는 인기 레벨이 달라요. 네, 그렇죠. 완전 예, 음. 인기 레벨은 다른 건 인정하는데 단순히 길이로만 어필할 그건 그러니까 길이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인기도 다 여러 변수를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한 이 거잖아요. 인기를 가진 채로 이만큼 장기 연재한 작품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4억 부 팔은 작품 있어요? 아마 전 세계 어떤 출판물도 없죠. 성서 말고는 네. 없을 걸? 죠 없어요. 성경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관리사 자격증. 그 몇 천만 부 합격은 했겠지. 땡땡 네, 학원이고. 아 근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판 책이 그거래요.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맞아 맞아. 네. 수학의 정석인 줄 알았네. 아 수학의 정석도 순위에 있어요. 아, 예, 상위권일 것 예, 같아요. 거의 아마 1, 2등 삑 뜰 거예요 그거랑.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랑. 그렇죠. 예. 아 점수 주세요. 제가 점수 네. 선생님. 네. 예. 저는 이 원피스가 뭐 진짜 뭐 역대급 작품이긴 하죠. 100년 뒤에도 당연히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긴 게 오히려 100년 뒤 사람들이 읽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처음부터 읽어야 되면 예. 힘들 수 그리고 있죠. 100년 뒤에는 당연히 지금과 호흡이 다를 건데 아까 해님도 말했지만 이건 좀 너무 반복적이고 이게 연재 중에 읽으면은 반복적인 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재가 다 끝난 다음에 뭐 100몇 권짜리를 1권부터 읽으라 그러면은 아니 나 계속 웃음이 난 게 딴 게 아니라 상상이 된 거예요. 100년 뒤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아 나 만화책 재밌는 거 있는데 읽어볼래 옛날 만화인데? 그래 보자. 자 167분까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호흡이 당연히 따라가기 어려워요. 반복적인 에피소드 계속 반복되는 게 미래에 이걸 한 번에 본다면은 아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미래에는 이 만화책을 또 육체 얘기하려면 어차피 하지 AI가 마세요. 볼 거잖아. 만화책 아니, 안 볼 거잖아. AI는 그런 그냥 얘기가 아니야. 스캔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뇌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170권도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뇌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저 생기지 나중에 않을까요? 라싸님의 이 뇌를 잠시만요. 보관해놨다가 네. 100년 이거- 뒤에 사과 방송했으면 좋겠다. 아우 진짜 우리 이번 방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거는 큰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기술적인 거라고 문제가 보고 뭐가 아니야. 그리고 원피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역대급 인기긴 맞지만은 네. 이게 해외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해외에서도 나름 인기 있지만은 일본에서만큼 아니고 뭐 다른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나루토나 드래곤볼 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년에 3천만 권씩 판매하거든요. 원피스가. 네. 그냥 토탈로 판매 양을 봤을 때 네네네. 일본에서 그만큼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3천만 권이나? 한 나라에서?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죠 원피스는. 네. 그러니까 네. 원피스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아요. 한국, 뭐 그러니까 중국,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일본, 일본에서 인기 좋다 그랬다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약간 자유한국당 네. 냄새 좀 나는데. 말이 자꾸 바뀌어. 서구권에서는 이게 인기가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 별로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 치고는 예. 근데 뭐 다른 사실 일본 컨텐츠들도 비슷하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아니에요. 드래곤볼하고 나루토는 네. 굉장히 인기가 아, 좋아요. 그래? 나루토는 나루토는 왜 인기 조금 있지? 뭐랄까 그러니까는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었는데 서구권 애들이 보기에 닌자, 예, 예. 닌자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쵸. 해적은 사실 걔네들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예요. 예. 슬램덩크가 동양에서 인기 있지만은 또 서구권 슬램덩크 인기 진짜 없거든요. 예. 왜냐면 걔네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유치하죠. 거죠. 유치하죠. 근데 나루토는 완결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 보루토로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인기가 좋나요?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는 나루토는 얘를 이제 든 것뿐이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점수 3점입니다. 저는 이거 원피스가 100년 뒤에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일단은 이 세상은 모두 숫자야. 통계라고.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은 오르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 콘텐츠도 되게 많았고 그 감동적인 부분들에 이미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다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판매량으로. 판매량으로. 근데 이 원래 만화라는 것도 그런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는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막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은 오르내릴지언정 재미도 있잖아요. 실제 판매 부수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은 10년 뒤에도 이 인기가 있을까 하면 좀 네.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5년 동안 해서 이만큼 인기를 끌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정체 구간에서 독도의 내려가는 권처럼 거 될 수도 아닐까. 있어요. 이게 장기 연재하다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조기 종결이 된다거나 너무 질질 끌다가 그럴 가능성도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잖아요. 이 단순 반복 구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맨날 루피랑 애들이랑 어디 갔다가 저기 가보자 사고 치고 네. 뭐 싸우다가 패턴은 뭐 똑같죠. 맛있는 거 항상. 먹고 끝.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큰 흐름의 줄거리는 없고 계속 항상 강자. 저는 근데 이게 연재작의 한계가- 숙명인 것 같아요. 너무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니 끝낼 맞아요. 수는 없어 네. 본인이. 그러니까 한계치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강철의 연금술사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끝이 나면은 차라리 모르겠는데 요건 좀 제가 본 모든 인생에서 모든 만화책 중에 가장 시작과 완결이 깔끔한 컨텐츠가 강철의 연금술사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최고의 작품. 어쨌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저는 이 원피스가 100년 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2.5점. 너무 주고 싸다. 싶습니다. 너무 나한테 4억권 줬는데. 아까 매트릭스랑 비슷한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네. 개인 취향의 점수들이 막 나오고 있어. 설명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피스 재미없어 매트릭스- 하잖아 그래. 매트릭스 설명으로 개판으로 했는데 점수.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확률이 높다니까. 네. 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00년 뒤 어떤 세상이 올까요? 너 오늘 왜 이래? 너 오늘 왜 이러냐? 그냥 점수 줘. 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또? 원피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백산맥도 연재작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연재작인데도 완결성이 있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피스도 완결성은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근데 봤을 때는 반복되잖아요. 그쵸, 반복적인 게 좀 문제긴 네. 한데 김용 소설들도 다 연재작이었어요. 네. 그러네. 근데 구성이 놀랍잖아요. 네. 어쩌지 저는 사실 좀 고민이에요. 이게 아주 훌륭한 작품은 맞지만 우리가 100년 뒤에 100년 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모차르트 시대에 이제 살리에리가 더 유명했거든요. 지금 살리에리 음악을 연주하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짤레리가 직급도 훨씬 높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그냥 따까리 뭐 이런 느낌. 모차르트 뭐 거의 뭐 치즈죠, 맞아요. 아 진짜 심각하다. 아니 나를 욕하지 말고 이번 편에는 수북님을 욕하라고. 수북이 그래. 원래 저랬잖아요. 나 사실 이 개그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와 진짜 좀 놀랍다. 그냥 난 요새 약간 살짝 필터링도 돼.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원피스는 그
구성 자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명작의 반열에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앞으로를 사실 봐야 돼요.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딱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옴니버스식 구성이 작품들도 마지막에 갔을 때 굉장히 훌륭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완결이 돼봐야 알 것 같아서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작품 했고 자 다음 다음은 100년 뒤 제가 명작으로 남을 가져왔습니다. 작품. 제가 명작으로 칭송받을 네. 작품은 건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쭤보셨지만 퍼스트 건담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건담이란 컨텐츠. 컨텐츠 자체를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넓다. 그렇다. 왜 퍼스트 건담으로 해 그냥 우리 점수 높게 줄 100년 테니까. 퍼스트 그냥 퍼스트 건담 하면 5점 줄게. 아니 왜냐면은 그건 아예 틀리다고 봐요. 왜냐면은 네. 이건 설명 다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하면 나도 드래곤볼 말고 드래곤볼을 위시한 뭐 점프 만화 전체. 전체 이러면 점프 소년 뭐 능력자 배틀물 1괄. 저는 소년 점프 잡지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제가 왜 이렇게 플스4 생각을 게임들. 하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니까 그렇죠. 게임하고 만화 같은 거는 100년 뒤에도 그 컨텐츠가 계속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건담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세 가지 딱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진한 건담 국물. 일단은 계속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맨 처음에 이제 턴웨이 건담으로 끝내겠다고 한 얘기도 이미 그냥 물 건너 그거는 가버렸고 원작자 그냥 마음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그냥 개인의 예. 사실 그냥- 원작자는 퍼스트 건담으로 끝냈어요. 네. 제타 건담 만든 자기 생각이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끝났어요. 그쵸. 평행 우주의 뭐 다른 세계관에 뭐 이마에 뿔만 달면 건담이라고 붙여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런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나중에 100주년 기념 작품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자체도 건담 컨텐츠 약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진짜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와요. 네. 네. 그 지금 프라모델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내는 격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 이유로 보고 있는 게 건프라는 계속 발달할 거예요. 프라모델은. 근데 프라모델이 계속 발달하면서 이 프라모델 때문에 건담이랑 컨텐츠가 10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프라모델은 굳이 건담이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반다이 합의 사업부가 예전에는 건담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건담도 물론 하지만 이게 지금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요즘에는 막 드래곤볼 그거 프라모델도 있고 무슨 포켓몬 프라도 있고 특히 스타워즈에 엄청 주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건담을 대체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찾고 있는데 이 건담 프라모델들의 인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맞아요. 지금 현재는 무시할 수 네. 없죠. 어떤 컨텐츠가 나오던 간에 건담 같이 어느 정도 기믹이 들어간 형태의 그 일단 스타워즈 프라모델들은 피규어예요. 피규어고. 근데 그 피규어도 기믹이 있어요. 드래곤볼도 그렇고. 그럼요. 그렇죠. 네. R2D2도 얼마나 정교하게 드래곤볼하고 잘 나왔는데 R2D2 사고 싶다. 예. 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믹과 건담 기믹하고는 솔직히 그 스타워즈 피규어에 들어있는 기믹은 솔직히 HG 정도. 아 근데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는 반다이에서 만들기 나름이에요. 반다이에서 나온 마크로스 같은 제품들이나 아니면 보톰즈 같은 거 보면은 압도적이에요. 그- 건담 이상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MG 건담 이상급이고 네. 이번에 그 반다이에서 밀레니엄 팔콘이 PG로 지금 발매 예정입니다.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해서 기믹은 어마어마하겠죠. 아니에요. 그건 약간 펜코는 뭐 그 탱크나 전함 같은 그쪽 계열의 프라모델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렇긴 제가 한데 얘기하는 그 PG라는 등급을 붙인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 정성이 새로운 기믹을 네. 집어 넣겠다라는 아니, 선언이에요, 그게. 그죠, 저도 그렇게 PG랑 봐요. MG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즈 축소율로 봐도 맞죠. 아니, 물론 사이즈가 커지니까 디테일은 커지죠.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는 사이즈로 나누는 게 일단 대부분 일단 계속 설명해봐요. 예, 예. 그레이드로 나가는 예. 거고 예. 일단 저는 프라모델 때문에 건담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퍼스트 건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0년 뒤에 퍼스트 건담 명작 반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 저는 들어가고 저는 남는다고 들어갈 줄이가 보는데요. 안 나와요. 건담의 좀 설명 좀 하게 놔두라고. 아니 두 분이 퍼스트 건담 좋아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계속 리메이크 돼 갖고 퍼스트 건담이 나온다고 해도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별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건담이 결국에는 지금 발바토스 아무리 인기 없다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프라모델로 계속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발바토스 파는 것보다 그냥 옛날 퍼스트 건담 관련 컨텐츠들이 훨씬 그렇죠. 잘 왜냐하면 팔려요. 지금 현재 덕후들은 퍼스트 건담을 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100년 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바토스가 옛날 퍼스트 건담만큼 인기가 없으니까 퍼스트 건담이 방영됐을 때의 센세이션함과 지금의 발바토스 인기는 비교 불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발바토스를 중학생들이 본다 그래도 걔네들이 10년이나 20년 뒤에 발바토스를 기억할까요? 그거는 퍼스트 건담을 아니라고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이 아예 안 봐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지금 중학생들은 퍼스트 건담 보지도 않아요. 그 유치한 그림에 그 유치한 스토리 안 본단 말이죠. 걔네는 발바토스를 보고 있어요. 100년 뒤에도 퍼스트 건담으로 저는 그건 명작에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라싸님 얘기하신 대로 AI의 지배를 안 받게 되면 그때까지 인간이 살아남아 있으면 그때도 반다이 샵에 건담을 팔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때 나온 새 시리즈의 건담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건담 애니메이션. 그땐 뿔이 4개가 달려있고 6개 달려있건 간에 이 컨텐츠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냥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는 그 그래서 상업적인 그 이득 측면에서 상업적인 이득 측면에서 건담이 저는 한 10년은 좀 넘어갔고 한 20년 안에 종결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지금도 왜냐하면 건담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반다이가 다른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늘리는 이유는 건담의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안 나오면은 필연적인 이유로 건담이라는 제작 자체를 접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 프라모델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담이라는 컨텐츠 자체는 제 생각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애니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저도 많다고 봐요. 요즘 근래 나오는 거 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건담을. 근데 저는 이 프라모델 쪽이 죽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는 억지로라도 아니, 그러니까 나올 것 사실 같고. 프라모델이 잘 되려면은 애니가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받쳐주지 돼요. 않으면은 프라모델은 안 팔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일단 좀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꼽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 건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오타쿠들의 대를 이은 진념에 의해서 그 오타쿠들이라는 게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제 뭐 원래 시초에 이 그 컨텐츠 건담의 시작 뭐 오타쿠의 성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건담 맨 처음에 나왔었던 로봇물 우리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애니 하면서 이 오타쿠들의 성지 같은 식으로 되면서 이게 끊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갈 것 같은 거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예, 이 발바토스도 진짜 솔직히 저 처음에 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안 보고 있는데 이 그리고 제목은 철회로 오펀스입니다. 아, 예, 그렇죠. 제가 발바토스라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철회로 오펀스도 이거는 뭐 건담인지도 잘 모르겠고 관련 콘텐츠는 미친 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도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건담이 끊어질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거죠. 결국엔 돈벌이용으로도 이용이 될 텐데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을 아직도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결국엔 계속 질질 끌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중에 100년이 지나서도 그 당시 때 존재하게 될 오타쿠들한테는 건담은 여전히 성지로 성역으로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100년 뒤에 남아 있다는 게 아니고 100년 뒤에 명작으로 인정을 네, 명작으로 받느냐, 계속 칭송받게 될 아니냐 것 하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작품을 좀 작품을 하나로 한정해야지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컨텐츠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맞아요. 발바토스는 명작으로 인정 안 하지만 퍼스트 건담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범위가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냥 퍼스트 건담으로 하죠. 네. 일단은 그 퍼스트 건담으로 네, 하면 네, 네. 저는 퍼스트 건담으로 얼마나 사고를 끓여도 괜찮습니다. 계속 끓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분들이 100년 뒤에도 있을 거라니까. 네, 저도 뭐 로봇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정말 굵은 한 해 그은 작품이고 당연히 뭐 100년 뒤에도 남겠죠. 예. 4.5점입니다. 영상물이라는 측면에서 영화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부분이 영화니까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열차 강도라든지 그 옛날에 있었던 대열차 시민 케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면 엄청 구리죠. 재미없어. 근데 그건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퍼스트 건담 보면 너무 구리잖아요. 화질도 너무 안 좋고. 리메이크 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 저는 자체가 그 가진 작품 의미가 있다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건담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타쿠 문화를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뉴타입이라는 애니메이션 잡지가 처음으로 창간됐을 때 이
뉴타입이란 이름을 따온 게 바로 이 퍼스트 건담. 네, 그것도 내에 그렇고 어쨌든 덕후 문화를 처음으로 생성해냈다는 측면에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햇님의 건담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또 얘기를 한데 제가 마지막에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다가 약간 좀 옆으로 살 거거든요. 이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간 넉넉해요 우리 지금. 네, 송강호 씨가 열연한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이에츠카에 져서 역사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E.H. 카. 네, 이에츠카. 아, 네네. 네. 이 책에는 그 유명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역사 저 조퇴하겠습니다. 이제 안 되겠어. 오늘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다들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역사를 논하는 사람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거나 평가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과거에 칭송받았던 위대한 정복군주도 인권 의식이 자리 잡은 지금 시대에선 그냥 인간 백정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한국의 경우 독재 정권 시대에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 재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구와 이순신인데요.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승만의 정적이었던 김구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김구가 독립운동가의 대표격이자 10만 원권 화폐 인물의 유력한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도 박정희의 공이죠. 또한 성웅, 이순신 같은 영화를 학생들에게 강제 관람케 하여 군인 출신, 강직함 등을 내세워 자신의 이미지에 활용했습니다. 야, 드래곤볼 가져 나오신 거 맞죠? 드래곤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손오공 언제 나와요? 지금 이순신이 지금 7성구 모은 거죠. 서유기 얘기나까지 나올 거죠 지금 이제. 아직 박정희 얘기 약간 알수 좀 있으면 이제 YS 얘기할 겁니다. 서역에 드래곤볼 가지러 가는 거죠. 그런 동양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서역에 이제 그거 뭐야. 이후 YS 정권에서는 자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민비가 미화되는데 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요. 아이고. 뮤지컬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로도 많이 각색됐죠. 이렇듯 시대가 변함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와 평가도 달라지고 이건 문화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이 미래에도 인기 있을지 예측해 보는 것도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예요. 그렇죠. 네. 작품은 당연히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또 시대가 끝나는 순간 작품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끝나버리겠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지금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도 역시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넓은 우리 삶의 보편적인 부분을 건드리기에 아직까지 읽혀지고 또 보여지는 것이라 할 수 우리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요. 이거 편집해서 앞으로 보낼 부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드래곤볼 얘기입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더포드 차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후세에 길이 남을 작품이 드래곤볼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일단은 너무 미화가 됐어. 드래곤볼의 지속적 측면에서 얘기해 보자면 일단 그림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독특합니다. 내일의 조나 캡틴 쯔바사처럼 그 옛날 만화 특유의 촌스러움이 없어요 이 작품은. 그거는 맞아요. 그림의 선이 분명하고 한결해서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죠. 수백 년 뒤에도 통할 만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적 측면에서 되게 단순해요. 이 작품은 복잡하게 이데올로기 이런 거 전혀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선적인 감정만 있어요. 네. 내용도 다 죽이죠. 내용도 때려 부수는 게 대부분이라 어느 시대에도 통용될 만한 작품이고 그 흔한 연애 얘기조차 없는 만화예요. 연예기가 없는 부르마랑 게 야무치랑도 사귀었고 부르마랑 베지타랑 또 결혼도 이세도 했고. 근데 거기 연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변칙적인 연애긴 하지만 목적이 딱 하나밖에 그쵸. 없어요. 생식. 네. 생식. 사이어인 구글에 드래곤볼 프랭크스를 치면은 낳기 연애 위해서. 관련 장면만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원작이 아니야 그거. 그림 똑같던데? 똑같이 그린 거지. 네, 세 번째로는 캐릭터입니다. 드래곤볼 캐릭터는 단순하지만 독특하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그 다음에 각종 필살기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도 그 지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환타지적 배경이라서 어느 시대에나 통할 만한 그 배경이죠. 벌써 연재가 끝난 지 2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은 아직까지 관련 상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된 재방영 끝에 뭐 애니메이션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만 해도 매년 뭐 수개씩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우 징하다 진짜. 예, 그리고 그것도 또 판매량도 되게 잘 나와요.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게임 보셨어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파이터즈. 와 장난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거 그 길티기어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아 길티기요. 와 그래픽이랑 전투 연출이 와 그걸로 애니를 만들면 진짜 나 가서 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도라에몽이 더 멋있게 움직여. 아따 엄마가 훨씬 더 그래픽 좋아. 네, 이 20년이 지난 끝난 지 20년 된 작품이 지금 이렇게나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연재가 끝난 만화인 슬램덩크, 유유백서는 전혀 이런 관련 컨텐츠들을 찾아볼 수 없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관련 뭐, 컨텐츠가 네.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인기가 있긴 한데 드래곤볼하고 비견될 친구들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 관련 뭐 게임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드래곤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말은 트로이카지만 원탑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또한 북미나 유럽에서도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다른 일본 만화와는 차별에는 드래곤볼만의 강점입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그 장점인 네, 직선적이고 어떤 단선적인 감정밖에 없는 점과 아주 직관적이고 뭐 그 네, 이게 시나리오가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명작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게 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드래곤볼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되게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이 그러니까 부분이. 이게 근데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스토리도 있지만은 캐릭터라든지 네, 그것도 있죠. 네, 그런 근데 부분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그리고- 현세의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이지만 그게 과연 어떤 그쵸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게 과연 근데 가능할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도 근데 드래곤볼이 되게 20년 동안 네. 되게 잘 버텨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원피스보다 네. 원피스가 오히려 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해 감정이 들어간다는 건데 드래곤볼은 솔직히 그런 게 전 없었거든요. 맞아요. 나는 손오공의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나중에 네. 손오공 막 욕하고 그랬잖아. 이해할 수 없지. 이해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금 아. 수국님 얘기 근데 듣다가. 사실은 이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저는 볼 때 이제 그쵸 이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없어. 그냥 치고 먹고 싸우는 그러니까 거 많아.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게 끝인 그- 건데 그러니까 저도 명작으로 남으려면 그래도 뭔가 보편적 관통하는 무언가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점인데 그런 감수성이 전혀 없는 이게 것 재미적인 같아요. 측면에서는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을 네. 것 같은데 재미는 있거든. 이게 또 명작이냐 하면은 그쵸 좀 이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뭔가 음식으로 따지면은 아폴로예요. 아니 그 100원짜리 그거 말하는 폴로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 아니 불량식으로 아폴로라기보다는 불량식으로 그냥 음식으로 치면은 피자 같은 걸 것 같아. 예. 패스트푸드? 맛있는 음식은 아닌데 그쵸. 그냥 계속 먹는 아니, 피자 고급 음식은 맛있어요. 아닌데 피자 걸작이 맛있어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막 걸작은 그쵸.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막 고급진 그래서 음식은 제 말이 아닌데, 그거예요. 네. 근데 어떤 그러니까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성을 들이고 이제 고급진 느낌이 좀 있어야 저는 명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근데 100년 뒤에도 남아 있을 네. 거라고 치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되게 쉽게 명작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쵸. 컨텐츠니까. 근데 이게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러니까 아폴로 요즘에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온 아, 복각돼서 나오니까 아폴로 쫀득이도. 아폴로 맛있어요. 그쵸 네. 맛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제 아폴로를 칼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먹느냐?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미래 사람이 왜 꼭 아폴로만 그 스테이크만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아폴로도 먹겠죠. 네. 먹는데 그거를 고급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저도 드래곤볼이 고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명작이라는 게 하여튼 저의 점수로 제 시간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남아 있긴 하고 충분히 계속해서 리메이크를 해서 버전업을 해서 소비를 하겠지만 이게 과연 명작으로 남아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3점이면 높게 준 거죠. 너무 짜다. 저는 그
지금 수북님 설명하는 거 전반부는 거의 안 들었어요. 그 뭐 네. 박정희 얘기. 예, 그건 저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드래곤볼을 내가 어떻게 봤는지 근데 되게 단순하게 봤어요. 근데 그 호흡이랑 컷 연출이나 그냥 그 만화책을 제본만 잘해갖고 100년 뒤에 또 42권 43권인가요? 하여간 네, 그걸 갖다 놓고 읽으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냥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앞부분에 손오공 어릴 때 재미없고 그 뒤 이제 셀이나 뭐 그 부분이 싸울 치명 때. 약점이긴 하죠. 네, 그게 약점이죠. 레드리본군. 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재밌게 읽을 레드 만화책일 준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남아 있을까 하면 100% 남아 있는데 100% 남아 있는데 명작이냐면 약간 근데 100년 전 만화인데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하는 100년 거지. 뒤에 남아 있는 작품은 명작이라고 인정해줘야 명작 인정- 됩니까? 저도 그렇게 왜냐면 생각해요. 명작이 네. 아니면 100년 뒤에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슬램덩크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저는 슬램덩크는 안 그래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래곤볼은 아마 그냥 또 쉽게 네. 재밌게 100년 볼 뒤에는 농구룰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럴 이거는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것 같아. 야구도 왜냐하면 육체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야- 농구룰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심령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서서 초음파로 공을 움직이고 상상력이 더 뛰어난 애가 어. 최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그렇지. 거라고. 저는 지금 아주 뿌듯합니다. 어우, 네, 근데 어쨌든 너무 뿌듯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하나도 못해. 옛날에 농구 3점 슛도 없었고 아니 근데 진짜로 슬램덩크는 전 더 재밌게 봤지만 남을 작품은 맞아요. 드래곤볼이거든요. 저도 그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드래곤볼이 드래곤볼에 전 4점을 줄게요. 왠지 그냥 되게 쉽게 그때도 뭔지는 알 것 편하게 읽을 같아요. 수 뭔지는 있을 알 것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게 명작이냐 남는 작품이냐 그거에 이제 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4점을 드릴 것 같아요. 원래는 5점을 저도- 드릴까 했는데 저도 라싸님이 그래서 4점 정도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라싸님도 남는 작품이라고 했고 근데 명작 아니라고 아니 했으니까 라사님은 이미 미래 AI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만화책에 높은 점수를 줄 생각이 없어. 아 근데 저는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드시나요? 제가 만화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만화라는 콘텐츠 자체도 이미 비슷한 플롯으로 100년 이상을 버텨왔어요. 그렇죠. 그 앞으로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웹툰이 형식이 파괴됐다고는 하지만 그림과 컷과 대사 지문이라는 그 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리고 만화만 할 수 있는 연출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축소가 될 거는 분명하지만 남아 있어요. 네. 마치 지금의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같이. 네. 라디오보다는 좀 더 그렇죠. 그 파이가 좀 네.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발 아니에요, 100년 지금- 뒤에는 드래곤볼 애니가 지금 좀 팟캐스트 퀄리티가-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라디오 그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그래가지고 저희 4개의 작품을 아주 논란 끝에 선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피스 팬한테 돌을 맞을 것 같아요. 네. 원피스가 9점으로 아. 4등입니다. 아 이거는 전적으로 네. 저희들의 저희 취향 취향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런 예. 건데. 아니 아. 원납을 몰라요. 원납을. 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네. 아 그래요? 그게 원래 3대 천왕이었어 최근. 아 근데- 나는 재미없는 세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나루토 재밌게 봤다며. 아니야 끝에 어떡할 거야 그거 나 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예 그래서 4등이고요. 네. 그다음 3등이 수국님의 드래곤볼입니다. 이거 나 때문이구나. 라싸님이 점수 이게 3점 뭡니까 이게? 네. 아 진짜 드래곤볼에. 라싸님한테 원기용 날리고 싶다. 드래곤볼아 힘을 줘. 예. 그리고 수북님이 아주 고평가를 해준 네. 매트릭스가 2등입니다. 12점으로. 예, 그 건담이 1위예요. 아 이거 좀 뭔가 씁쓸하네요. 1등인데 본인이 원하는 네. 결과가 이게 아니야. 뭔가 씁쓸해. 퍼스트 건담을 강제 선택하게 된 다음에 아, 최고 어쨌든 득점을 했어. 우리 건담으로 고를 걸. 어쨌든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덕보드 차트 네. 방송의 거의 뭐 절반이 건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건담 얘기 비율이 높아요 사실. 아 나 이번에 리메이크 새로 나오는 PG가 퍼스트라는 정말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그럴싸한 글을 봐버려 갖고 루리앱에서 근데 충격이 큽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퍼스트 건담은 한 번도 지금 버전업을 한 적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유건담은요. 근데 원래 PG라는 게 워낙 이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작을 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되게 열심히 때문에- 골라야 돼. 네, 한번 이제는 왜냐하면 98년에 20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리메이크 할 때가 됐고
아마 퍼스트 건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반대합니다. 뉴건담을 보고 싶어요. 뉴 건담이 만약에 피지 피지가 나오잖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뉴 건담 나오면은 최소 3만 원이 마지노. 그래요. 뭐 가격은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MG가 너무 잘 나왔어 뉴건담이. 그게 좀 뭐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냥 퍼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어쨌든 100년 뒤에 남아 있을 우주 명작은 퍼스트 건담인 걸로. 네. 그 뒤를 이어서 매트릭스 뭐 이런 거. 그 AI 공격에도 지지 않고 매트릭스가 2위를 했네. 아니 근데 매트릭스 누가 AI들이 평가해 주실 겁니다. 헨님이 점수를 낮게 줬죠 매트릭스에. 아 그러네요. 제가 3점을 줘서 그러네요. 원피스 아니, 좀 잘 주지 그랬어. 그러게요. 원피스는 근데 좀 아니었어.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할 말은 그냥 없다. 아니 근데 저는 원피스 초반에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음. 네, 초반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원피스랑 그 비슷한 류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나루토, 아니, 블리치, 나루토 말고 마법스는 뭐 무슨 마법진 페어리- 구루구루, 페어리테일. 페어리테일. 페어리테일 그것도 초반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둘이 같은 문화생으로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요. 바람의 검신 문화. 네. 바람의 검심 재밌죠. 바람의 검심은 안 남겠죠. 안 남을 남죠. 겁니다. 시시오 마코토가 이마에 철판 까는 순간 끝난 만화예요. 그거 진짜. 스키야키?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키야키 자기 혼자 먹으려고. 네, 철문도 아돌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마에 단 철판을 못 뚫었잖아. 그게 아마 비브르늄인가요? 그거 네. 방패? 비브라니오. 네, 그걸로 만들어졌나 봐요. 와칸다 국왕이랑 친한가 보지. 네, 어벤져스에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전 시시오 마코토의 철판은. 네. 자, 저희가 100년 뒤 아주 상상하기 힘든 걸 상상을 해봤는데요. 역시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저희 그냥, 상상력이 예. 빈약한 걸로. 빈약해서 저희가 그냥 좋아하는 작품들 아니야, 골랐어요. 우리가 삐뚤어진 미래를 보고 있어서 그래. 근데 미래를 저 상상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좀 암울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네. 그런 걸 바라나 봐 내가. 저는 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용할까를 상상을 해봤는데 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실망입니다. 훨씬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죠. 네네. 아, 어느 정도까지 상상하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저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뭔가 좀 그럴듯한 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친구인 거예요. 아니 왜또 라사님 또 할 말이 있어요? 저야 할 말 많죠. 네. 나노 로봇이 발달을 해서 지금 녹음 시간 한 7분 남았으니까 혼자 필리버스터 한번 하시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편집하고 나오고. 아니 근데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폰 노이만이 처음 얘기했던 본인이 거예요. 지금 특이점 맞으셨거든. 뭐 특이점 어디서 맞았나 봐. 그럼 비타민은 얼마나 드시려고? 비타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통씩 먹어야 돼. 한 통씩 하루에. 먹어야 이미 돼. 왔는데. 저는 그게 얼마 전에 웹툰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조석이 네. 그 쓰는 웹툰 중에 윤문 뭐 아, 이런 네, 웹툰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새로 새로 하고 나왔어요? 있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구의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의 과학 기술이 5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동의는 할 수 없었어요. 뭐 운석이 떨어져서 설정이니까. 네, 물이 막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핵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 지구의 기술력이 후퇴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소실되지 해봤어요.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연계가 돼 있는데 한 축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생산 그게 쇠퇴하지 공장, 않을까? 이런 자료들이 날아가면 그러면 진짜 뭔가 나중에 좀 구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청동기나 철기 시대 같은 그런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냥 뭐 한 초창기 뭐 산업 시대 이런 정도 레벨로 가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더 뒤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자원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들죠. 생존 자체가 매달리게 되면 나는 기술력 자체를 활용을 못할 네. 거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면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매드맥스처럼 되지 않을까요? 또 다들 포스트 아우. 아포칼립스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미래가 다들 다 그것만 기대하고 암울해.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존이 이 친구는 중- 심지어 육체가 없어져. 이건 뭐라고 봐야 되지? 이거는 뭐 포스트 대재앙 같은 건가? 대재앙 같은 거뭐 이런 거 카타스트로피 이런 거, 파멸 막 이런 거.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악마가 쏟아져 나올 거야. 그거 이블데드인데. 나는 와우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피곤한데 이만 녹음을 마치도록 합시다. 네. 예. 아 체력이 너무 떨어지셨네요. 평일 저녁 녹음이 좀 힘들네요. 예. 아, 네, 저희가 아주 열심히 녹음을 했지만 이렇게 멘탈도 많이 야들야들해지고. 네, 예. 좀 힘들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 방송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아왜 무슨 사과합니까? 일단 우리 아니, 당당히 갑시다. 미리 사과를 녹음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요거 나중에 요걸 앞에다 틀까요? 붙일까요? 네, 미리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 4명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평일 저녁에 하품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년 후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AI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육체가 있을 것인지 왜 그쪽으로만 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